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38,036선으로 어제보다 1.59%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일본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661선으로 1%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학개미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아식스입니다. 러닝화가 인기를 끌면서 아식스가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약 5,9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6년 전망도 좋습니다. 전체 매출 목표액으로 7천억엔 인상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자 일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위는 도쿄일렉트론입니다. 매도 우인데요. 지난주 도쿄일렉트론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특히 도쿄일렉트론은 올해 AI 관련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날만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이시바 총재의 당선으로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엔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엔화해지 ETF입니다. 일학개미는 지난주엔 다시 사들였습니다. 2,452만 달러 어치를 매수했는데요. 지난주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달러엔 환율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예상 외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당선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시바 총재는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을 문제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금융 정상화 노선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엔화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시바 시게로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의 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디플레이션 완전 탈출이 최우선임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을 지지하고 엔화 약세에 우려를 표했던 이시바 총재였지만 이 발언으로 이시바 노믹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한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선 일본은행과 긴밀히 협력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수 관련 소식입니다. 시장은 예상 밖의 이시바 총재 당선에 당황했는데요. 30일에 4% 넘게 급락했죠. 금융투자 소득세 인상과 엔화 강세, 금리 상승 우려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강한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시바 총재가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법인세와 금융투자 소득세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한편 일본 증시에서 이시바 수혜주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10월 첫날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며 수출주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 또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최대 8%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논 소식입니다. 카메라로 유명한 캐논이 반도체 분야에 도전합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미국 텍사스 전자연구소에 공급하는데요. 오는 13일부터 출하합니다. 해당 장비는 ASML의 장비처럼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웨이퍼에 찍어내는데 그러나 ASML의 장비와 달리 패턴이 새겨진 스탬프를 웨이퍼에 도장처럼 찍어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도 더 적고 가격도 저렴한데요. 향후 이 나노까지 수준을 더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나노 임프린트 장비로 캐논이 ASML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